지난 한 주 강세장에 베팅한 사람들이 수익을 냈어. 오늘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어디서 빠져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란 봉쇄와 유가, 소프트웨어 섹터 바닥론까지 전부 다 짚어줄게.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왜 지금 기관들이 강세로 돌아섰는지. 둘째, 소프트웨어 섹터가 지금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 셋째, 이란 봉쇄가 유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내 포트폴리오랑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야. 지금부터 시작할게. 지난주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어. 이걸 가장 먼저 주목한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야. 이들이 낸 리포트에서 이렇게 썼어. 우리는 이번 휴전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것이 위험자산의 강세 회복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하면 주식이랑 채권 다 강세로 본다는 거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채권 금리 고점과 크레딧 스프레드 고점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크레딧 스프레드, 쉽게 말해 기업이 돈 빌릴 때 내는 프리미엄인데 이게 고점을 지났다는 건 시장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야.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은 채권 쪽으로도 비중을 늘리고 세금 효율 높은 자산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어. 인플레이션 얘기도 좀 해야 해.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가지고 난리들인데 솔직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의미 있는 신호를 주기가 어렵거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뭔지 설명해 줄게.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31년을 시작점으로 그때부터 다시 5년, 즉 2036년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을 시장이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야. 이걸 봐야 19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는 최악의 콤보야. 그런데 지금 이 5년 지표를 보면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짝 하락하고 있어. 즉, 시장은 이번 충격을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구조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충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물론 유가는 아직 문제야. 1월 대비 40%나 높은 수준이고 이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줘. 봉쇄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자,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를 해보자. 골드만삭스가 최근 리포트를 냈는데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고점 대비 30에서 35% 하락한 상태에서 바닥에 근접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어. 그러면서 헤지 펀드들의 소프트웨어 섹터 익스포저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 익스포저, 쉽게 말해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거야. 2023년부터 소프트웨어 롱 포지션이 줄기 시작했고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클로드와 엔스로픽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하고 제미나이 신모델이 나오고 챗 GPT도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헤지 펀드들이 소프트웨어에서 본격적으로 빠져나갔어. 그 결과 지금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헤지 펀드의 소프트웨어 익스포저는 거의 바닥 수준이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헤지 펀드가 도망가는 건 단기 실적 때문이야. 연말 성과를 맞추려고 단기 수익은 챙기면서 장기 수익은 포기하는 거지. 포커판에서 자기 패를 다 보여주면서 판을 떠나는 것과 같아. 진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 워런 버핏이 말한 거 알지?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지금 소프트웨어는 피가 흐르는 거리 같은 상황이야. 다만 종목을 잘 골라야 해. 지금 같은 시기에 보는 기준은 높은 잉여 현금 흐름, 튼튼한 재무 구조, 강한 가격 결정력,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이 조건들이 다 맞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S3 파트너스 데이터를 보면 어제 소프트웨어에 공매도가 다시 들어왔어. 이건 단기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야. 실제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주 시장 전체 순매도의 60%가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해. 이제 이란 봉쇄로 넘어가자.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 휴전이 유지되고 있어. 레바논 공습이 줄었고 이란의 드론 미사일 발사도 없고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도 없어. 봉쇄 선언 후 24시간 동안 선박 6척이 명령에 따라 되돌아갔고 아직 강제 승선이나 납포는 없었어. 유엔 사무총장은 협상 재개가 임박했다고 밝혔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번 봉쇄는 완전 봉쇄가 아니야. 이란 항구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은 통과할 수 있어. 24시간 동안 약 20척의 상업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갔거든. 이란 항구만 안 들르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마치 검문소에서 여권 색깔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선택적 봉쇄야. 이게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걱정하는 건 봉쇄가 길어질수록 이란이 후티 반군을 압박해서 바브엘 만데브 해협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페르시아만을 우회해서 수출할 수 있어. 덕분에 수출량은 하루 약 700만 배럴로 전쟁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결과 유가가 내려오고 있어. WTI 6월물이 배럴당 88달러, 5월물이 92달러,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00달러 밑으로 내려온 거야. 브렌트유도 95달러 수준이고 아직 높긴 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리고 외교 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어.
이란이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트럼프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어. 흥미로운 건 트럼프가 2015년에 파기한 JCPOA, 이게 원래 이란이 10에서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합의였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건 20년짜리 합의인데 결국 비슷한 곳으로 돌아오는 셈이야. 정치는 언제나 이런 식이지. 유럽도 움직이고 있어. 독일, 프랑스, 영국이, 미국이 전쟁을 마무리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안전 항행을 담당하는 연합 함대를 구성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야. 중국과 인도의 참여도 열어놓고 있어. 이게 실현되면 육아 안정에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경제 지표도 하나 짚고 갈게. 이번 주 ADP 주간 고용 보고서가 39,250건이 나왔어. 3월 28일 기준 주간 데이터인데 이건 상당히 강한 수치야. 고용이 버텨주고 있다는 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당장은 낮다는 신호야. 다만 고용 통계에서 노동 참여율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주의해서 봐야 해. 노동 참여율, 쉽게 말해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비율이야. 이게 떨어지면 실업률은 낮아 보이지만 실제 고용 시장은 그만큼 좋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쟁 위기가 완화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고용이 버텨주면서 기관들이 강세로 돌아서는 흐름이야. 하지만 완전히 방어를 내려놓을 때는 아니야. 유가는 여전히 높고 소프트웨어에는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고 노동 통계에도 노이즈가 있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섹터를 잘 골라야 해. 나스닥 전체보다 안에 있는 개별 종목 중에서 진짜 가격 결정력 있고 현금 흐름 좋고 많이 빠진 종목을 찾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전략이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